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재갈철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겠습니다. 오늘은 이혼에 대해서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주택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라든가 땅 문제, 돈 문제, 명예훼손, 고소고발, 또 사고나 분쟁으로 법률적 조언이나 상담 필요하신 분 전화 주시면 지금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법률 상담으로 이혼 관련해서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하 씨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하 씨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고요. 또 전화 참여가 어렵거나 번거로운 분들은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 샵 8950으로 문자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갈철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혼에 대해서 좀 상담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어떻습니까? 최근 들어서 이혼 소송이라든가 이혼율이 예전에 비해서 좀 어떤 편인가요? 글쎄요, 제가 통계적으로 그거를 통계낸 걸 보질 못해서 실질적으로 증가를 했는지 아니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증가세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지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 체감적으로는 약간 늘은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조금 이혼율이 높은 것 같은데요. 제가 실질적인 통계 수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코로나19로 계속 경제난 어려워지면서 이전에도 이혼율 보면 경제 문제 때문에 이혼하는 사례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최근에 또 많이 늘지 않았을까 하는 염려에 한번 여쭤봤고요. 합의 이혼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만은 이 합의가 안 될 때 이제 소송할 때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네, 일단은 합의 이혼할 때는 당사자가 서로 의사의 합치가 있어서 서로 이혼하자라고 서로 의사의 합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미성년자 아이가 있거나 그리고 그 재산이 좀 나눌 게 있으면 이혼하는 거와 별개로 재산 분할과 그다음에 미성년자의 양육권에 대해서는 또 합의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하는 게 또 유념을 해줘야 될 부분이고요. 네. 서로 이혼하자는 의사만 합치한다고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요.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양육권 그리고 양육비는 어떻게 정할지 그리고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합의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어찌 됐건 합의 이혼을 한다는 얘기는 이런 전체적인 거에 서로 의사의 합치가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크게 분쟁의 소지가 있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이제 청취자분들께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아무래도 재판상 이혼은 뭐냐면 남녀가 있을 때 양쪽 당사자가 이혼을 원하는 상황이 아니라 한쪽은 이혼을 원하는데 또는 이혼을 원하지 않은 상황이거나 또는 둘 다 이혼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누구 잘못으로 이혼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다퉈야 될 부분에 그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 심판을 청구를 해서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해서 아까 얘기했던 누가 잘못했는지 그리고 이혼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그리고 위자료는 얼마를 줘야 되는지 그리고 미성년자가 있다면 미성년자 자녀는 누가 키울 건지 면접교섭 어떻게 만날지 그리고 재산 분할 우리가 같이 함께 일군 이 재산을 어떻게 나누고 이 관계를 청산할지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좀 많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듣는 분들도 청취자분들도 아시겠지만 그런 소송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 상대방의 그리고 상대방의 잘못 상대방의 귀책을 입증을 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소송이 벌어지게 되면 상대방의 잘못을 들추어내는 게 소송의 과정이에요. 그러다 보면 서로가 서로에 대한 아무래도 부부가 가장 그 상대방에 대한 그 내밀한 영역까지 잘 아는 관계이기 때문에 제일 남들이 집어낼 수 없는 가장 아픈 곳을 건드리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아주 정신적으로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라는 제도를 줘서요. 어쩔 수 없이 합의가 이르지 못해서 재판으로 갔다고 하더라도 계속적인 재판과 판결을 받기보다는 중간에 서로 합의하여 끝내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끝까지 재판을 하는 과정이 상당히 고통스럽기 때문에 힘들 것 그런 같아요. 과정 속에서 조정으로 끝나는 관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송으로 갈 때는 상대의 귀책 사유, 뭔가를 잘못한 것을 끄집어내고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상대의 흠을 계속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어쩔 수 없는 거죠. 재판의 본질상 누가 잘못했는지를 따지는 재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그 잘못이 얼마나 개입했는지에 대해서 따져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뭐 예를 들면 뭐 남성이 이런 실제로 판례도 있는데 남성이 성적으로 불구가 되거나 아니면 뭐 부인이 잠자리를 완벽하게 거부를 한다거나 뭐 몇 년 동안 뭐 없었다거나 이런 내밀한 영역까지 서로 다퉈야 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상당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 또 예를 들면 또 부정행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정행위라는 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과 간통을 한 거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뭐 속칭 말해서 이제 오피스 와이프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그거는 실제로 이분들이 뭐 간통을 해서 실제로 바람을 피거나 이 정도까지 가진 않는데 그 회사만 가면 뭐 그 여자와 그 남자가 서로 뭐 부부인 것처럼 서로 도와주고 친하게 지고 같이 둘이 밥 먹고 뭐 힘든 일 있으면 도와주고 뭐 진짜 부부끼리도 하지 않은 얘기도 그 오피스 와이프 또는 오피스 허즈번드한테는 얘기를 하는 이런 관계를 볼 때 그 육체적으로는 아무 관계가 없더라도 이런 것도 부정행위로 인정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유책. 그래서 유책이 그게 심하면 정도가 심하면 유책 배우자로서 이혼을 당하는 피소도 당하고 이혼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통 이런 부분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유책성을 밝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간과 그런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정이라는 제도를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그럼 실제 이혼 사유가 보통 뭐 때문에 이혼을 하시나요? 그 이혼 사유가 보통 뭐 때문이냐고 물어보실 때는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대답할 수는 없고 이혼을 하는 부부가 예를 들면 100쌍이 있다면 100쌍의 이혼의 사유는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만으로 이혼을 하는 경우는 뭐 판결문에 이렇게 하나가 적시돼 있다는 것뿐이지 실제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복합해 있기 때문에 가장 그래도 제가 유형화시켜서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경제적인 문제는 좀 포괄적인 부분이긴 한데 경제적으로 무능한 경우에 뭐 아예 뭐 집에 살림에 아예 보탬이 되지 않고 한쪽만 너무 희생을 강요하는 경제적인 무능력 또는 경제적으로 무능력하지 않더라도 경제적으로 독단적으로 결정할 때 집안의 대소사나 경제적인 판단을 해야 할 땐 부부끼리 서로 협의를 해야 되는데 뭐 남편이면 남편, 부인이면 부인이 자기 명의로 돼 있다는 이유로 독단적으로 거액을 뭐 집행하거나 이러거나 또 도박 또는 낭비 뭐 이런 것도 경제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면 특정 종교에 빠져서 뭐 집안에 있는 모든 재산을 뭐 종교적인 그런 부분에 헌납을 한다든지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그게 정도가 과할 경우에 항상 정도의 문제입니다. 정도가 과할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될 수가 있는 거고 또 하나 대표적인 거는 또 성적인 부분. 가장 대표적인 거는 바람피는 거겠죠. 다른 이성과 외도를 하는 경우 또 그렇지 않더라도 아까 얘기한 대로 좀 부정행위라고 볼 만한 좀 광범위한 그러한 그 부정행위 그리고 또 하나 또 그 중요한 그 이혼 사유는 이제 시댁 간의 또는 이제 뭐 처가와의 갈등 이런 식으로 가족 간의 갈등 뭐 이런 게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죠. 사유가 듣고 보니 참 많네요.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재갈철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혼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는데요. 이혼 외에도 주택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라든가 뭐 사고나 분쟁으로 법률적 지원이나 상담 필요하신 분 지금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5번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24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법률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혼 사유라든가 또 재판상 이혼 중인 경우 뭐 여러 가지 좀 조언이 듣고 싶거나 또 어떤 경우에 유책 책임 또 경우가 되는지 여러 가지 궁금증 전화 주시면 지금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할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재판상 이혼할 때 가장 쟁점사항은 어떤 사항인가요? 보통? 재판상 이혼을 할 때는 제일 중요한 이제 쟁점이 이제 크게 세 가지인데요. 네. 첫 번째로는 과연 이게 이혼이 되느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주로 재판상 이혼은 한쪽은 이혼을 원하는데 네. 한쪽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통상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이혼이 되는가, 즉 상대방의 유책성, 즉 잘못한 게 있는지에 대한 게 가장 큰 쟁점이에요. 여기에 쟁점에 위자료는 딸려 들어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잘못이 있는 사람이 잘못이 없는 사람한테 위자료를 주는 거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과연 이게 이혼이 되느냐, 그리고 만약에 된다고 하면 그것이 과연 누구의 잘못이냐, 요 잘못의 문제가 제일 첫 번째 쟁점이고요. 네. 두 번째 쟁점은 양육에 관한 문제입니다. 물론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는 과연 이 사람을 누가 키울지, 그리고 키운다고 하면 다른 상대방은 키우지 않는 상대방은 키우는 사람을 위해서 위자료가 아니라 양육비를 얼마나 주어야 될지, 그리고 친권은 누가 가지게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그 판단이 있어야 돼요. 양육권과 친권이라고 통상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달라요, 완전히. 그래서 양육권은 아이를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씻기고 뭐 실제로 데리고 같이 살고 이런 거가 양육이에요. 그리고 친권은 그런 것이 아니라 법률적인 행위를 부모는 아이를 위해서 대신 해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걸 할 수 있는 권한이래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이가 핸드폰을 개통한다거나 뭐 그런 일은 잘 없지만 뭐 집을 산다거나 아니면 학교를 전학한다거나 이런 법률적인 행위를 할 때 양육자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가 없어요. 친권자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양육권하고 친권은 별개의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요즘의 추세는 양육권은 뭐 엄마가 키우든 아빠가 키우든 한 명이 키우지만 친권은 공동 행사를 하게 결정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 네. 그런 경우에는 아이를 키우는 사람은 엄마지만 예를 들면 뭐 아이들의 법률적인 신상에 대해서 결정하는 거는 엄마 아빠가 공동으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친권과 양육권은 별도로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게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상담 전화 받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말씀하세요. 예, 길이 옛날부터 나 있었던 길인데요. 차가 다니고 네. 거기 세면 포장이 한 되게 차 그
넓이만큼 포장이 돼 있고 그다음에 옆에 흙길이거든요. 네. 근데 그 흙길을 자기네 땅이라고 말뚝을 받고 세면 그 길은 내비뒀는데 그게 좁아서 차가 갈 때마다 이렇게 그 말뚝하고 부딪혀가지고 차가 망가지거든요. 네네. 그거를 이 차가 다닐 수 있게 무슨 법으로 제가 뭐 이렇게 싸울 수 있나요? 그 차가 아까 말씀하신 말뚝 때문에 차가 조심해서 지나가면 통과할 수 있어요? 아니면은 조심해서 지나가도 통과를 하기가 어려워요? 조심해서 지나가면 통과는 할 수 있겠죠, 억지로. 근데 조금만 이렇게. 그러면은 없습니다, 방법은.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차가 통과할 수가 없다면 주의토지 통행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리를 해서 청구할 수가 있는데 그 사람 소유의 땅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 정도의 희생은 천천히 가고 조심해서 통과해야 되는 정도의 희생은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법적으로 방법이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말뚝을 그렇게. 자기 땅에는 원칙적으로 자기 땅에는 말뚝을 박던 집을 짓던 뭐 돌을 쌓아놓던 그건 자기 자유인데요. 네. 우리가 주의토지 통행권이라는 거는 아무리 내 땅이라도 길로 쓰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안 된다라는 법리를 제가 방송에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제한이 있어요. 길을 막는 행위여야지 단순히 그 아까 얘기한 대로 차가 다니는데 불편하다, 좁다 이 정도의 개념으로는 사유재산을 행사하는 걸 방해할 수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차가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긁혀도? 네네. 그건 조심해서 통과해야죠, 본인이. 네. 네, 알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재갈철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조언이나 상담 필요하신 분 지금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할 상담 전화 764-6335, 764-6336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11시 31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법률 상담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말씀하세요. 네, 조금 전에 그 내용을 들었는데요. 바로 전거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차는 통행을 할 수는 있는데 내가 만약에 집을 지려는데 거기에 큰 덤프트럭이나 이런 게 지나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덤프트럭이 못 지나가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좀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네. 그 건축 허가가 날 때 보통 예. 그 길이 있어야 허가가 나거든요. 아예 길은 있는데요. 네네. 근데 이제 옛날에는 그 길이 그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분처럼 말뚝이나 이런 거 박은 게 없었어요. 네. 그럴 때는 뭐 시내버스도 들어오고 그랬는데 그런데 지금은 그 말뚝을 쳐놔서 뭐 시내버스 정도는 못 들어오고 마을버스 조그만 건 들어오는데 그 큰 차나 있잖아요. 뭐 5톤 이상이나 25톤 덤프트럭 같은 게 못 들어오거든요. 집을 지려면은. 네네. 그런 거는 뭐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그 원칙적으로 지금 현행 그 길을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덤프트럭이나 이런 게 지금 길보다 더 넓게 사용을 해야 공사를 할 수 있다면 그 토지 예. 소유주의 동의를 받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래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요. 예. 원칙적으로 사유지는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남의 땅은 우리가 쓸 수가 없는 건데 그렇게 하다 보면 맹지들이 많이 생기고 과거부터 쓰던 땅을 실제로 못 쓰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주의토지 통행권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현재 길로 쓰이고 있는 건 계속 쓰게 할 수 있는 건데 그거보다 더 넓게 예를 들면 덤프가 지나가야 된다. 포크레인이 지나가야 된다. 옛날에는 뭐 밭을 요 정도로 경작했는데 더 이제 본격적으로 큰 차가 다니면서 경작을 해야 된다. 이런 이유는 그 땅 주인한테 허락을 받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기존에는 그 도로가 포장이 돼 있었는데 포장이 돼 있고 지금도 돼 있어요. 돼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자기네 이제 땅이라고 이제 길을 갖다가 이렇게 옛날 길에서 이렇게 툭 튀나오게 이렇게 말뚝이나 뭐 이렇게 뭐를 박아갖고서는 파이프를 그 연결해 옛날 길을 실제로 일부 침범했다는 뜻인가요? 아니면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길을 옛날에도 길로 쓰이고 있다는 거를 일부 침범을 했으면 그건 방해를 하는 걸로 인정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옛날 길은 그대로 놔두고 그 주위에 말뚝을 박은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 주위에 박은 게 아니고 네, 옛날 네. 길을 네. 옛날 길에 있던 거에다가 갖다가 말뚝을 박았어요. 포장도로에다가. 포장도 중간에다가요? 아스큰 도로에다가. 네. 그러니까 만약에 아니라 현재 그 도로가 있으면 오른쪽으로다가 한 뭐 1m 뭐 이렇게 들어와 갖고 그렇다면 그거는 제가 명확하게 얘기하기는 어려운데요. 그거는 네. 교통 방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고 실질적으로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제가 왜 가능성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남아 있는 폭이 얼마나 되는지를 제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남아 있는 폭은 이제 뭐 승용차가 뭐 겨우 지나갈 정도만 남아 있어요. 아까 그분처럼. 그렇다면 애매해요. 예, 그래도 차가 지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과연 법정에서 그 교통방해로 인정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거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위쪽에 뭐 집 짓고 이럴 때 다 이게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뭐 저희 땅도 그 뭐 집 짓는다고 넓혀도 주고 그랬는데, 근데 그 땅만 지금 누가 새로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땅에다가 지금 뭐 저 도로에다가 한 1m 폭을 갖다가 줍어놨어요. 네, 툭 알겠습니다. 튀어나오게 해놔갖고. 예. 그러면 그런 경우라면 제가 명확하게 그건 교통방해가 되니까 뭐 여러 가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말하기는 애매한 상황이에요. 예, 일단 땅 주인하고 협의를 해보고 안 좀 되면 해볼 사항인 것 법적 같습니다. 조치를 취하시는 예를 들면 교통방해로 형사고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민사로 교통방해금지 가처분이라는 걸 할 수가 있는데요. 과연 승소할지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도 어느 정도 차가 통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법원에서 인정을 해서 그거를 제거해라. 그러니까 장애물을 그렇게 명령이 나올지는 애매한 상황입니다. 네, 일단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만약에 그걸 안 치우면 그 위에다가 뭐 집을 뭐 그 땅 있는 사람들이 집을 짓겠다라면은 차가 들어오질 못하니까 그 집을 못 짓는다는 얘기잖아요. 못 짓는 결과도 생길 수 있어요. 일단은 그래도 정확한 상황을 또 우리 변호사께서 보셔야 되니까 전문가와 좀 상의를 해주시고 상담을 좀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법률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 주의 통행권 관계로 좀 불편하게 지내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청취자분들 그 전 청취자분들께서도 제가 왜 시원하게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을 못 드렸냐면 공사를 하고 못 하고를 법에서는 따지지 않아요. 공사를 못하게 돼. 예를 들면 25톤 덤프트럭이 못 가는 상황에 공사를 못한다라고 하면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차가 지나가는데 불편한 겁니다. 다만 그것은 왜 그러냐면 사유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길을 내가 그 사람의 허락 없이는 못 쓰는 게 원칙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게 원칙이에요. 기존에 계속 썼던 길이니까. 하지만 그래도 기존에 썼던 길이라면 그 길을 쓸 수는 있는 거예요. 예전부터 쓰던 길이라면. 그런데 예전부터 쓰던 길이라고 하더라도 통행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다라는 판단. 이게 좀 애매하죠. 네. 25톤 기준으로 보면은 2m 돌아도 좁을 것이고
그리고 승용차 기준으로면 2m, 2.5m는 넓은 좁지만 상황. 갈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판단이 지금 우리나라 판례로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가 않아서 제가 시원하게 좌는 좌, 우는 우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그건 경우 따라 달라요. 다르기 네. 때문에.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자갈철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세계로 부동산 이매석 공인중개사 모시고 부동산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